오늘은 품 청소년 공동체의 심한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질문 나 못 보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수업 도중에 문자로 넣어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심한기 선생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문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품 청소년 문화 공동체의 심한기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다 뭐 사회복지 기관에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 그죠? 분위기가 되게 좋네. 아니, 저도 이제 이쪽이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가면 썩 내키지 않는 부류가 큰 부류 두 집단인데 하나는 교사 집단이고 공무원 집단 아예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복지 공부했으니까요. 그쪽 일을 했고 근데 이상하게 예전부터 사회복지사들만 모이는 개별로 봐서는 괜찮은데 10명 이상만 모이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랄해 지려는 것 같은데 안쓰러워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실제로 이제 발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신들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자주 가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런 데 있긴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랄하시네요. 그런 분들만 오셨나? 아니면 그렇게 만드셨나? 일천 공동체에서? 그래 좋네요. 또 이게 뭐 녹음까지 하고 카메라 앞에 대고 갖다 대니까 이게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그 막소리를 막 잘하는데 이거 뭐 마이크 대고 어떻게 이거 뭐 어디 그래서 뭐 온라인에 올릴 거예요 이거를? 뭐 그런 거 따지지는 않은데 또 준비는 해야 되니까 예. 좀 지치네요 지쳐. 왜냐하면요 요즘 참 마을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아주 내가. 원래 행복하자고 마을을 하는 건데 요즘 저희 단체도 그렇고 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작년 뭐 한 말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일로 막 덤비니까 이게 왜 그렇게 앉으세요? 저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갖고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완전 돌리세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돌리세요. 아니 이렇게 갖고 어떻게 2시간을 넘게 그렇게 계시려고 그래요. 이은하 선생님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예? 예, 뭐 옷이라도 위에 걸치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앉으세요. 마을지원센터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뭐 우리 본래 의도는 다른데 지금 조금 숨이 가빠지면서 이게 이제 그 파도 몰아치기로 가면서 이렇게 마을 일을 하는데 또 마을은 자꾸 잊어버리고 일이 남고 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너무 몰아치니까 우리 저기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도 올해 사업 다 해야 되잖아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좋은 곳을 주긴 하는데 막 급박하게 가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을 일에 다 관련된 건데 실제 마을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뭐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뭐 그 운동단체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런 일 했었잖아요. 지역 운동을 했었는데 한 분이 저희 동네 열린사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애썼는데 실제로 단체만 남고 단체만 남은 거죠. 운동은 사라지거나 뭐 본질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 이런 말씀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닌데 내년에도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거는
일로 마을을 하겠다라는 걸로 남겠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좋은 의도가 완전히 거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어때요? 아니 이게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우리 송건 선배님 계시지만 도봉구 강북 뭐 전화가 생전에 저희 관심도 없던 데가 무슨 보건소에도 전화 와요. 보건소도 마을공태 사업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공원 녹지과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뭐 하자 뭐자 하자. 옛날에 그렇게 돈을 달라 해도 거들떠 다 보더니 돈 써놨다고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뭐 기간도 막 2개월 안에 뭘 해야 되고. 요즘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거 공모사 계속 받았다가 마을 날라가겠다 이거. 애들 날리겠다 해서 좀 흔들리지 말고 자중하자 막 이런 얘기도 저희 안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마을제도사 오셨으니까 아시죠? 그 자체에서도 이제 준비하시죠? 내년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마을 이야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잠깐 동네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고기 잡고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을 사업을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아니면 접근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또 여기는 세대별로 또 이렇게 영역들이 있잖아요. 영유아 쪽도 계시고 어르신 쪽도 계시고 지역복지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연결해서 마을 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시민자 선생님들 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쭉 하는 과정에서 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평상시에 쭉 하는 프로세스를 늘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오니까 또 여기 이제 일천공동체 시키고 이렇게 모둠 짜서 포스트잇 붙이고 이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감성들 같은 게 여러분들 조시고 돌아갔을 때 그것도 이제 일상화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근무하시는. 그 힘든 데 계시네. 네? 그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 몇 년 계셨어요? 이제 온 지 3개월 됐어요. 그래요? 그럼 힘든 건 아직 잘 모르시겠네. 재밌어요?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송공 관장님이 형이에요 형. 동네 형.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는 거예요 제가. 겁먹지 마시고. 3개월 되셨으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데 그 도봉자월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아까 얘기 나왔던 동네 얘기 마을 얘기 이렇게 일상이죠. 그게 직원들끼리 그런 말들 만들려고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훌륭하네요. 또 관장 계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매일 술 마시면서 이야기. 다행이다. 여기 선생님 어디 계세요? 평화정원사회복지. 평화? 어디 있는 거예요? 중계동에. 중계동에? 이 평화예요? 이거 굉장히 멋있다. 그거 어때요 거기는? 저는 올해부터 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잔치도 하고 나눔학교 같은 것도 하고 소모임도 치고 하고. 그러니까 사업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저희가 1200세대거든요. 네. 근데 1200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건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고요. 지금 고정적으로 오신 분이 한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이나 그 동료들이 평상시에 이런 마을 이야기들이나 이런 편안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선사백 세대가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제 요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원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거기? 저 이제 지금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1년 뭐 3개월이든 3년이 되셨던 뭐 여기 과장님도 계시나요? 과장님? 과장님, 부장님도 계세요? 어느 분? 아, 우리 정 선생님? 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면 그거를 생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뭐 내가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걸로만 접근해서는 마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제 이런 워크숍을 많이 다녀서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얻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지식적인 공부를 하고 뭐 담론을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이 마을에 녹아나지 않거나 그런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마을 사업은 1년 정도 하시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마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만큼의 효과가 잘 안 나오는 사업이 마을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체육대회 깔끔하잖아요. 많이 오게 하면 돼. 그죠? 운동장 빌리면 돼요. 그죠? 사고 안 나게 재밌게 놀고 프랜카드 걸고 사진 찍으면 땡. 그죠? 그럼 내년 사업비 다시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을 사업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수많은 루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소통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실무자가 마을 사업을 담당해요. 그러면 이 실무자 하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마을 사업이라는 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시소학원에 계세요? 어디 시소학원에? 마포. 강북인 줄 알았네. 각서하려고 그랬네. 뭐 하여튼 시소학원에 계시던 복지관에 계시던 그러니까 저 경험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송건 형님 여기 계신 형님이라고 그래도 되죠? 예. 과장이 그러니까 입이 자꾸 이렇게 입이 누추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2, 30년 계셨잖아요, 저분.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맨날 술 먹는 거야. 지는 또 안 먹어. 건강 때문에. 그리고 왜 먹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얼굴 색 좋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동네 맨날 마시러 다니고 참견하러 다니고 잔소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동네에 뭐라 그러냐면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이면서 스승이면서 선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활의 관장님이세요. 그리고 동네 일은 또 다 참견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일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는 거 자체가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업이든 이게 뭐 관념적이든 어떤 소통으로든 풀썩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담당 기관의 성격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을이라는 단어가 딱 왔을 때는 이게 이제 당연히 100% 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좀 잘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잘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마을 사업이라는 것 자체. 저번 주에 우리 송건 선배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품이 20년 됐는데 실제 마을 그러니까 뭐 지역을 한번 보자라고 한 거는 한 10년도 차지 안 되거든요. 그 전에는 지역 마을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10대를 만나는데 뭐 청소년 복지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한 10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야 이거 마을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해결할 게 없겠다는 걸 저희가 10년 맨바닥에 이렇게 기고 땀 흘리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마을 사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각이 확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모든 서류에는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붙는 거예요. 무슨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지원 사업 또 뭐 있죠? 연결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 마을 뭐 이렇게 사업 이름 좀 대봐요. 마을 축제 또 날씨 되게 읽은데 처음 봬요? 오늘 상태가 안 좋은가? 우리 문화복지 아카데미 출신 같은데 아니시구나. 똑같이 생기셨네 그러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뭐 사회복지사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예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부담될 수 있어요. 개인의 차인데 그 개인의 차는 물리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의 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마을에 대한 생각과 이런 체감하는 온도 같은 게 있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을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지금 제가 이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솔직히 저한테 뭘 바라세요? 오늘 바라신 게 뭐예요? 뭘 바라요? 이정희 선생님. 욕을 뭐 그런 건 동네에서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선생님 뭘 바라세요? 예. 그럼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 예. 우리 평화 선생님. 성공적인 경험담.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마을에 대해서 요새 너무 시간에 그렇지만 바쁘다서요. 또 이게 동네에서 인근에서 잘 알려진 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저 어떻게 남자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가양어. 아, 가양장에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가양은 잘 있죠? 예. 뭘 기대하세요? 경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교육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뭘 원하죠?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이란 사례라든가 경험과 사례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고 이제 누가 사례 발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거에 머리가 막 돌아가죠. 그죠? 근데 잘 안 연결되면 이제 입술 잡아지고 연결이 되면 이제 필기가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습관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가져왔어요? 혁명이라는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터물 공동체나 뭐 이분들의 일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지향하는 것도 저희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지만 좀 다른 생각을 많이 이거 분명히 또 사회복지관에 오신 선생님들 또 이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또 쭉 갈 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함께 좀 제 경험을 말씀해 주셔야 그랬죠. 제 경험으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오류를 다시 밟지 않도록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게 뭘까 했을 때의 단어가 저는 혁명이었어요. 이상하죠? 어디 계세요? 시소학원에. 혁명 어디 있어요? 시소학원에. 마포. 강북 안 왔어요? 와, 이 사람들은 안 와갖고 와 진짜. 시소학원에 괜찮아요? 아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소학원에 전체가 괜찮냐고요? 네. 쭉 가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시소학원이 하니까 또 정지되네 머리가. 동네에서 또 막 하여튼 그래서 왜 혁명이냐면 그러니까 태도 같은 걸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마을을 대하는 태도, 마을을 존중하는 태도, 마을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바꿔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이제 오늘 얘기하셨죠. 동네 얘기했죠 아까.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죠? 그런가요? 예. 네. 놀이문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지역과 그 기관에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고 동네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그죠? 놀이가 있고 뭐 문화가 있고 해죠.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 있어요. 도시에서요 전봇대는 굉장한 상징이에요. 모르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동네 도시에서요. 도시에서 전봇대가 주는 상징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마실 다니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해서 그 동네 이미지와 길의 연관성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봇대예요. 왜냐하면 도시는 몇 미터 간격으로 전봇대가 있어요? 네? 좀 먼 데는 50m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개발되지 않는 데부터 막 이런 데는 막
그 송전탑이 있는데 이런 데는 3m 간격으로도 있고 찌그러져 있고 굽터도 있고요. 예? 선이 늘어져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여러 가지 상징물 속에 어떤 늘 우리가 그냥 지냈던 한 상징물도 마을을 읽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전봇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체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내가 담당했어. 자활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구도나든가 접근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을 모집하는 것에 집중하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전봇대에 대한 상징성 같은 거는 돌아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복지관 중심으로는 뭐 가양은 이제 아파트 중심이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마을 사업에서 하는 한 단체가 슈퍼 알죠? 슈퍼. 우리는 그냥 슈퍼라고 그러죠. 동네 가게에 슈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사업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동네 이 슈퍼가 가지는 동네가 이 소통의 매개예요. 슈퍼가 동네 슈퍼가 구멍가게가 그래서 그 구멍가게와 구멍가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근데 이 담당자가 야 마을 사업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하고 싶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 어떻게 접근해요? 대상이 누구지? 그지? 우리가 목적을 설정해야지. 그지? 단서를 찾지.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지? 프로그래밍 하지. 그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어떻게 평가하지? 익숙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이런 전형적인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마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개인의 자발성 같은 생각들이 늘 이렇게 노력되지 않으면 슈퍼의 미역이라는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갖게 되면 내가 뭐 지역 주민들과 마을 사업을 하는데 슈퍼를 하나 이렇게 상징성을 두고 슈퍼와 전봇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도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은 보통 우리가 늘 해왔던 프로그래밍과 다른 사람의 소통, 관계, 뭐 일상들이 녹아나면서 거기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걸 좀 발견하는 거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이해를 하세요? 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준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바로 질문 나오죠.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 너 어떻게 하라고 나들어? 어떻게 했으면 가능할까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질문이 잘못됐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어디서부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거 혹시 있는 거 있으세요? 응?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좀 변화하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부터 좀 해봐야 될까? 책을 읽어볼까? 주민들과 만난다.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뭐 하여튼 이런 거 좀 실질적인 거. 일단 동네 슈퍼 아저씨들과 친해지는 걸 한다. 돈이 좀 들겠다. 또 마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알기 위해서 많이. 지금 그 동네. 예. 예. 그 애정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자주 다니고. 어떤 식으로 다녀요? 그냥 저는 일부러 부동산 아줌마하고도 가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러. 오케이. 있고. 그렇지. 예. 그런 거. 예. 잘하고 있어. 도봉에서 무슨 아티스트 몇 명하고 어디지? 방골복지관하고 몇 명이서 마실 프로그램 하더라고. 점심시간 바쁘잖아 우리가. 사회복지사 제일 바쁘잖아. 그러니까 점심시간마다 마실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그 동네 공공예술하는 아티스트 있어. 이렇게 산토토 같이 생긴 아저씨하고 뭐 시간 되는 사람이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정자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마실을 다니는 거야. 점심 먹고 이제 배꺼지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활하자는 의도였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냥 그냥 보고서가 아니야. 그죠? 레포트 아니야. 보고서면 또 나오지. 일시, 장소, 참여 대상, 예? 프로그램 과정, 그 나오지. 그죠? 좋죠. 이만화 선생님. 보고서 하니까 기분 좋아지죠. 그러니까 마실 갔다 와서, 아, 오늘 햇빛이 좋았다. 낙엽이랑 할머니 얼굴이 뭐 이렇게 오버랩 된다. 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내 마음이나 몸이 편하도록 할 수 있는 생활 같은 걸 조금씩 만들어가는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 마을 사업도 그렇게 가면 결국은 이제 마을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 그 사람들과 24시간 살면서 이렇게 결합돼서 일을 하기보다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개념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촌공동체가 아니 일촌공동체가 아니라 자활 같은데 도봉자활은 다른 걸 원할 거예요 아마. 그죠? 노가라 마을에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사 와라 막 이러지 않아요? 아, 예, 이사.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특별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여기다 이 동네 저걸 두지 않으면 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춘천 잠실인데 다 여기서 살아요. 원주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살아야 슈퍼 아저씨랑도 하다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아줌마가 가끔 놀러 갔으면 야 가게 좀 봐줘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 또는 집이나 다른 곳에 있는 과정에서 생각들이나 생활들을 마을에 접속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천에 살아요. 근데 가양에 복지관이 있어. 그럼 가양에서 마을 주민들과 뭘 하잖아요. 복지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때도 그렇지만 다시 내가 부천에 들어오면 어떤 마을에 온 거예요? 내가 정주하고 있는 마을에 온 거죠. 그럼 그 마을에서 여기서는 막 주민들 마을의 소통, 마을의 관계 슈퍼하시 막 이래.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네 집에 가면 아파트 문 딱 닫고 굿차는 거야. 일요일도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예? 뭐 이렇게 살아. 이게 반복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중에? 스스로가, 그러니까 미치진 않지만 스스로의 이중성?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천으로 이제 공간 이동을 했어. 그래서 집 부천 왔으면 거기서도 똑같은 나의 태도도 같은 게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뭐 동네 슈퍼를 갔어도 같이 인사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마을에 뭐 조그만 거 있으면 일요일 날 가서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저기도 한번 가볼까? 그래도 우리 동네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이 한번 가본다든가 이런 생활화가 될 수 있게 조금씩 노력.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마을 사업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주먹을 꽉 쥐고 하면 그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살아봐야 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구나를 내가 사는 환경에서 알아보는 동시에 내 사업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선생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마을과 관련해서. 어릴 때 동네와 어릴 때 놀이문화를 얘기했지만 지금 저는 옆집에 이제 2주 네. 사시는데 명절 때 저희가 이제 같이 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식구들이랑 이렇게 앞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 나눠 먹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터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전기세 내용 같이 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집에 놀러 가서 그쪽 문화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 안에 뭐 주변에 그 집을 알아봐 주신 뭐 부동산 아저씨나 여기 집, 중간집 이분들이랑 좀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 아직 체질화나 생활 집은 어디세요? 부천의 소사에 살고 있어요. 일하는 근무지는 어디시고? 가양 지금
또 어떻게 딱 제가 그 사례를 들었는데. 예. 그 부천에 가시면 뭐예요? 어떻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주변 이제 이웃이랑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죠. 힘들죠. 예,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밥 해 먹고 같이 하는 활동들은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선생님이 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시간과 만나는 사람과의 소통의 방식과 내가 내 보금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또 그 동네에서는 좀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마을 사업하기에 마을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마을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을까? 뭐가 이렇게 즐겁게 좀 할 수 없을까? 또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마을에 관심이 없고 사람과 소통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면 어떤 즐거운 마음이 좀 들까라는 경험이라든가 시도 같은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안 가고 자꾸 사업으로서 시서와 그네의 한 실무자로서 복지관의 한 실무자로서 마을 사업이라는 것만 쭉 접근해 가면 우리가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야, 이거 똑같은 일을 계속 즐거움과 에너지가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이제 지칠만 해서 좀 힘을 내려고 그랬더니 평가하자 그러고 그래서 평가 다 끝나서 이제 숨 쉬려니까 공모서 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뭔가 우리가 좀 그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면서의 희망을 찾기가 뭘까 했을 때 그 단어 중에 가장 그 공통적으로 좀 녹아날 수 있는 게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이 부각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 그런 그 이제 복지사들이 만나는 대상의 그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이제 마을이 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됐다는 희망이 뜬 거고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부상한 거고요. 갑자기 실제로 그분들을 떠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을이 이전에 있었던 파도가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을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로서 마을만 보면 솔직히 한계는 극명해요. 예. 그리고 계속 신나게 사람 관계나 즐거움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계속 지속하게 만들어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을은 살아가는 것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PT는 뭐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을 사업 그런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마을, 내가 하는 일의 마을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 경험으로 학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뭘까요? 전혀 예측이 안 되죠. 나도 좀 물어볼까? 네? 안 되겠다. 퀴즈를 낼게요. 뭘까요? 네? 답이 나왔네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 뭐 이전엔 스토리텔러를 불러서 스토리텔링의 8주 수업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채집하고 풀어내고 전달하고 구성하고 공유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은 3년 전만 해도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 이런 건 그만하고, 예? 이거 그만해야 되지 우리도 저번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너무 많이 했어, 예?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예? 이야기에 결국 이야기. 극작가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마을은 새로운 대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의 스토리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진행형의 이야기예요. 진행형의 이야기고요. 또 마을은 진행형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반드시 뭐가 붙으냐면 과거형이 붙어요. 그죠? 이렇게 옛날에는 이랬어.
나 이렇게 살아왔어. 여기 있었어. 이 과거형은요. 지금 마을의 힘을 이렇게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 진행에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을 사업을 왜 해요? 앞으로 현재를 연결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즐겁고 행복한 좀 나아진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마을 사업의 핵심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기서의 스토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응?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서 스토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삶. 그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돼요. 또요. 네? 추억. 네. 또. 예? 놀이. 그러니까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 놀이. 또. 그렇죠. 이제 좀 나오네. 관계. 솔직히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려면 가장 생동감 있는 게 뭐예요? 이거가 관계예요, 이게. 그죠? 근데 또 안 나온 거 있어. 왜 우리 어떤 이야기든지 결국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흔드는 것이 이제 관계에 연결된 건데 또 있잖아요. 또 뭐예요? 되게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셔갖고. 예? 아니 소설적이고 감동받는 것 중에 뭐가 있어야 좀 감동이 되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렇지.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죠?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아픔 이런 거죠. 갈등, 아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말이든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개인이 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을 사업을 하는데 이제 거대한 사업 차원에서 나 프로그램 안에서 바라보지 솔직히 숨어 있는 각각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스토리와 관계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가 사람을 인지하고 기억할 때 마을에서 이정이란 쟤 3개월 전에 이사 왔대. 근데 제가 원래 걔가 부천에서 노가다 했었대. 이런 스토리로 사람이 기억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걔가 개가천선에서 송곤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자원에서 일 잘하고 있대. 이사도 왔대네?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가상이지만 한 마을의 주민이 이정일이라는 사회복지사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더 덧붙인 다양한 스토리가 덧붙여서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인 사회복지사, 저 사람은 도봉자활에서 근무하는 3개월 초짜 신입사원. 그런데 담당 업무가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게 연결돼. 예? 여기에서 확장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소통 얘기하셨잖아요. 관계와 소통 얘기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많으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이야기 구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되는 마을 사업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응?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시도라든가 여기 시도라는 건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스토리가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게 프로그램과 일상의 관계, 이야기, 프로그램 이 두 개가 서로 막 왔다갔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한 2년, 3년 정도 마을에서 시도하게 되면 이제 마을과 내 삶과 뭐 일상 이런 게 이제 결합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고 일하시고 앞으로 고민하는 것이 좀 멀 수도 있어요.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멀어도 가야 될 일이에요. 진짜 마을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마을이라는 것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마을 사업. 예? 뭐 괜히 계속 일인 거야 그냥. 그리고 평소에 그런 거 전혀 없다가 뭐 2개월짜리 뭐 아니면 일주일짜리 사업을 하나 했어. 성황리에 끝났어. 평가 잘 받았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 또 다음 사업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내년에 몇 년 있다가 뭐 시장도 바뀌고 마을 사업 죽었어. 그 다음 시장이 마을에 관심 없어. 개발에 관심 있어. 청계천 또 뜯어. 또 뜯어 다시 이제 고가도로 만든다 그래. 그럼 지원금 안 나가. 그러면 실제로 그 예산의 흐름과 관련된 우리로서는 사업이 종료거든요. 그죠? 영유아가 딱 떠. 시소가 그네 뭐 5만 개 만든대. 모든 사업은 영유아로 통하라 막 이렇게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게 우리 소멸되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워크샵 하는 거죠. 일천공동체에서. 무슨 워크샵 해? 영유아로 연결하기. 사회복지 영유아로 연결하기. 이거 워크샵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유아 마을과 영유아 지원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영유아 지원센터가 또 생기겠지. 마을 지원센터 죽고. 그죠? 그죠? 또 다른 한 담당자가 와서 저기 노트북에서 기록하겠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시소와 근해든 복지관이든 장애인 복지가든 기존에 해왔던 일들, 사업들이요, 프로그램들과 방향과 조직이나 사람과 관계 이런 거를 다 놓고 분석해 보면 다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 사업과 다 100%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마을과 연결되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연결된 게 거의 다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재활, 이제 신체의 물리적 재활을 하는 것이 쭉 간다. 뭐 2년 해왔다. 그 프로젝트가 있다. 뭐 영업에서 받아서. 자, 이게 마을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을에 사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존재가 자기의 물리적 신체가 회복되는 과정 같은 거는 그 사람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는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을 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마을 사업이 아닌 거야. 한 개인이 뭐 물리치료하는데 왜 마을 사업이야? 굉장히 다른 거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마을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연관이 지금 잘 안 될 뿐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활도 마을스럽지 않고 마을에 녹아나려는 노력도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마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몰라. 사업의 사업계획서 목적을 쓰는 거에서는 심혈을 쏟지만 마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몰라. 자, 그리고 마을 사업을 해. 자기 사업이 마을 사업에 연결될 것도 잘 찾지 못해. 마을 사업을 해. 돈 받아서 해. 마을이 뜨니까 고민이 있어. 워크샵 받아. 이런데 와. 이런 것만 반복되면 솔직히 기존에 이렇게 뚝 떴다 사라졌던 사업과 내 소멸된 에너지 뭐 다시 뭐 솔직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살아가는 게 어떤 경제적 가치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 품이 네팔에서 NGO 하거든요. 조그맣게 네팔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해요. 7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네팔의 서울 카트만두에 사무실을 두고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를 둔 거야. 두고 마을 지원 사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마을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 3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행복한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라는 걸 3년 후에 알았어요. 자체 평가에서 저희는 평가 안 받거든요. 저희 잘하는 거 하나 품 20년 됐지만 평가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럽죠? 그렇다 돈을 안 받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 개념을 딱 엎어버리고 사무실을 다 폐쇄하고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필요한 사람 다 줘버리고 파견한 직원 2명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의 똑같은 가옥에서 살기 시작한 게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 20주년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정리를 해서 그걸 경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센터를 두고
사무실이 있죠. 사업비를 받고 프로젝트비를 받고 마을 지원 사업을 했어요. 3년.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사업비하고 뭐 이런 뭐 팩스 들어가는 거, 뭐 사무실 임대료 이것만 해서 총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썼어요, 저희가. 근데 네팔에서 1,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코이카 같은 데는 1년에 한 코이카 단원이 쓰는 사업비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면은 네팔에서 한 500명이 20년간 먹고 살릴 수 있는 큰 돈인데, 이 사람들은 네팔에 있는 코이카 단원이 23명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5, 6천씩 써요, 1년에. 프로젝트비를 안 쓰면 안 돼. 다 써야 돼. 어디다 쓸까요? 근데 다 지역 마을 사업이야.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8배 정도 돼요, 돈의 그 비중이. 많게는 10배. 그러면 4, 5억인 거야. 어디다 쓸 거 있어요? 1년에.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지. 예? 하수도 땅 파고, 우물 파고, 뭐 이런 거 다 하드웨어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도 바꿔. 그러면 졌던 건물은 운영은 안 돼. 학교를 졌는데 가축이 들어가 있거나 염소가 들어가,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도서관을 새로 짓고 책을 수만 권 갖다 놨는데 그 책은 마을 사람들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이야.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문을 잠가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방문할 때 열어. 전날 청소하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건데, 하여튼 여담이에요. 근데 코이카 단원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 받고 가세요. 진짜로. 네. 제가 다 상담을 일명요연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코이카 단원으로 가치롭게 일하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리는 게 아니라 가서 일을 잘하는 방법.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마을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5년째 됐구나. 5년째예요. 이 사람들 같이 살면서 마을 지원 사업 기존에 해왔던 마을 공동체를 같이 만드는 걸 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20주년 책 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몇 개? 1십, 100, 1000만 이렇게 들었어요. 150만 원. 그러니까 월에 1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50만 원 참. 1년에 150만 원 들었어요. 몇 배 차이 나죠? 돈이 안 든 거예요, 실제. 거의 돈이 안 든 거예요. 뭐 마을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에 걔네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생활이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서 사원을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에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조금 멀리 있는 데는 그 축제날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을 해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 돈을 걷어서 모자르면 저희가 좀 같이 돈을 보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간 돈이에요, 이게. 10배 정도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쓰는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마을에 살아간다는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개념조차도 마을의 개념을 이해하면 막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체감할 수 있게 계산을 한다거나 생활을 한다거나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경험인데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를 얘기하면 이제 서두에 화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 개인의 사회복지사 한 개인의 생활이나 일상의 혁명 같은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자신의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의 혁명 같은 것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마을 사업은 사업반이 안 남는다는 게 제 첫 번째 얘기의 화두고 질문이고 제안이고 예?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혁명들이 일상이 돼야 돼요. 이런 혁명들이. 제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게 체제를 바꾸자, 벽돌을 들어라, 이런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의 태도와 뭐 이런 일상들의 혁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의 혁명 같은 거. 굉장히 작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을을 나와 나의 일과 체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 말에 이제 좀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마을에 정말 상처가 되게 음, 전을 두고 마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부터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마실라고 어디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디? 일단 센터 인근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라도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삼성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그래서 뭐 단지도 돌아보고 놀이터도 가보고. 자, 버스를 A 지점부터요 B 지점까지 버스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이제 A부터 B 지점의 이 거리를 잘 아는 거죠. 도로를, 거리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려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모르죠. 예? 정말 몰라. 근데 A라는 사람이 여기서 B를 늘 걸어서 출퇴근을 해. 이 사람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거 다 몰라요. 보려 하면 보여요. 근데 그냥 내가 어떤 목적지에서 걸어가면 웬만한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어떤 게 안 보인다고요? 마을의 일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근데 마실 다니면서 마을에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해서 마을에 좀 정을 붙여보려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정을 가져보려고 돌아다녀 한번 보세요.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한 2주만 그렇게 걸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할수록 느낄 수 있어요. 예? 다리가 불편하면 자전거라도 타세요. 저 자전거로 마실 다니거든요. 예? 자전거 되게 좋아요. 저희 강북군데 뭐 우리 송건 형님이 부르면 자전거 타고 쭉 가면 뭐 한 20분 가요. 예? 나무야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버스 타는 것보다 훨씬 낫고 걸어가면 1시간이니까 산 넘어야 되니까 조그만 산. 2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걸어보세요. 야, 사회복지사가 마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걷는다. 마을을 애정을 두고. 난 이런 얘기 이거는 완전 혁명이야. 이게 사회복지 혁명이야. 정말. 왜 비웃어요? 아니 모아서 이건 사회복지 혁명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걸어보다 가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말 걸기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자, 말 걸기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와요? 말 주고받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20분 내에 절대 끝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내가 이걸 괜히 했나? 일 바쁜데? 이런 게 아니라 애정을 갖는다면 그렇게 되면 전혀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될 마을 사업과 연관되는 것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 사업의 아이디어가 거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사업의 근거와 철학들이 그런 나의 일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이걸 이제 20년 만에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년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20년 후에는 시소와 근혜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관장님이 되시거나 그래도 어찌됐건 계시든 안 계시든 마을에 살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가족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마을인 거냐.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민활동가 사회복지사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이 대상화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대상화가 되고 내 일의 대상화. 그런 관점에서 마을을 들여다보고 마을에 관심을 가지려 보니까 실제로 마실 나가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마실 나간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됐습니다. 매일 나가요? 거의 매일 다닙니다. 대단하다. 걸어 다닙니다.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제 뭐 마실 나가기 전에 이제 딱 이렇게 자활에 왔다가 마실을 다녀보면서 뭘 얻은 게 있어요? 느껴지고. 저는 이제 구석구석 숨어 있는 저기 재밌는 술집들을 좀 이제 알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구에 산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들을 이제 걸으면서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동네에 좋은 동네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처음에 걷을 때부터 내가 걸으면서 내가 자활에 한 사회복지사라서 일을 연결해야지 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을에 이제 왔으니까 이 동네를 좀 알자 이렇게 걸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오랫동안 살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정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가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마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아 형 이거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애를 뽑았어? 어디서 너 데리고 왔어 얘? 어디다 봤어요? 저는 저기 이주 노동자 일을 하다가 어디서요? 은평에서. 은평에서. 야 은평 요즘 뜨는 동네가 은평인데 모든 마을은 은평으로 몰리고 있거든 지금. 근데 다시 일로 도봉으로 오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정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항상 일을 원인으로 찾거든. 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사업과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마을 사업을 한다니까 더 중요한 거죠. 그 3개월 지나니까 좀 정이 좀 들어요? 아유,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당장 3개월 동안 방실 다녔는데 정 들었어. 그런데 자발해서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뭐 그렇게 일과 연결해서 쫙 체감하는 건 없지만 정은 든 거죠. 예. 맞죠? 예.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사 왔어. 에이씨 가까우니까 좋긴 하다. 자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지역을 내가 알아야지. 우리 사회복지에서 뭐 배웠어요? 서베이 배웠죠? 예? 자 서베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건 뭐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생각나는 게 서베이 조사, 지역 조사는 제국주의의 1차적 산물이에요. 예? 강한 나라가 약한 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조사예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왔을 때 조사단지 제일 많이 파견됐고 그 잔재들이 교과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산줄기를 다 지 맘대로 그려놓고 예? 태백산맥, 장령산맥 우리는 그런 산맥이 없어요. 대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 이제 바뀌었어. 이제 바뀐 거야. 이제 바뀌어. 예? 그러니까 조사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제국주의자의 산물이고, 우리 지역조사를 하는 게 이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의 일의 패턴이나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서베이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베이를 좀 더, 이게 사람답게 하는, 사회복지가 얘기하는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마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의도가, 일에 내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겠다 하면 또 그것만 보여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봇대가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놓고 보면 전봇대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삼척에서 어르신들을 데리고 삼척문화원하고 공공예술팀하고 2년 동안 했던 거 제가 이제 컨설팅 했었는데 할머니들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다 이렇게 살았던 삼척의 그 시골의 할머니들하고 거기가 이제 도시도 됐어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이런 거 한 거예요. 마실 다니고 뭐 하고 놀고 할머니끼리 뭘 하고. 자, 그래서 마을을 좀 재밌게 좀 여러분들이 쭉 4, 50년 살아온 마을을 재밌게 뭘 재밌게 좀 바꿔봅시다. 늘 익숙하게 보는 것들 좀 바꾸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런 식의 경로당에서 이렇게 해서 야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전봇대였어요. 아니 저는 뭐 전봇대 저거 매일 보는 거 다시 보니까 저거 휴가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옛날에는 저게 없었어. 뭐 이렇게 전봇대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봇대로 할머님들의 솜씨를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동네가 전봇대를 바꿨어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나. 어떻게 난리 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만세 이러는 난리가 아니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크게 뭐 멋있다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체감하는 표정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뭐랄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재밌어진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사 그 평가단이 나와서 평가를 못하는 왜냐면 이게 질문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체감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봐도 내가 봐도 동네 사람들이 체감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일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전봇대도 다시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실 갈 때 전봇대 먹는데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전봇대도 보시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할 때가 있지만 솔직히 하고 나면 허탈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같이 공유되고 저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다 내일 당장 이걸 생활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막 허탈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허탈감보다는 다소 의심만 좀 들고 기대가 좀 되네요. 예? 딴 데는 진짜 바로 허탈감이 드는데 우리 일단은 이정현 선생 나가면 만납시다 동네에서. 아 예. 술 한잔 합시다. 술 좋아하나 봐요? 아, 병입니다. 아 그래요? 농담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아, 그 멋있는 친구를 데렸으면 좀 소개를 해줘야지. 동네 왔는데 나한테 점검도 안 받고 저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하나? 내가 자전거 타고 갈게. 아예 나무야 되겠습니다. 아 거기 싫어 나. 에이, 거기 싫어. 거기가 후져. 거기. 세상 마음에 안 들고. 예, 끝나면 가야 돼요. 자, 뭐 아주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실제로 제가 깔끔하게 강사의 역할로서 우리 했던 사례 뭐 PT 가져온 걸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딱 열심히 하십시오. 마을 사업 희망 있습니다. 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동네 형 와 계시고 예, 또 선생님들 눈빛 보니까 그다음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좀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거 접은 거예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살가운 경험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5분 쉰다고 그랬는데 여긴 좀 이상하대. 5분 쉬었는데 1분 후에 다시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분 쉽시다. 네, 정확히 10분. 네.